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테안입니다. 오늘 뉴스의 주요 제목입니다. 첫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포르투갈도 오늘부터 중단했습니다. 둘째, 필립 공작 오늘 퇴원하여 여왕이 기다리고 있는 윈저 카슬로 갔습니다. 셋째, 북한 인권 탄압 문제가 유엔과 미국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포르투갈도 오늘부터 중단하였다는 소식을 뉴스캐스터 아이린 킴이 전해드립니다. 포르투갈은 영국과 세계보건기구가 안전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접종을 중단한 유럽 국가는 덴마크,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16개국입니다. 접종을 스톱한 국가들은 사고가 발생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중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 소재한 유럽의약품 에이전시와 세계보건기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응고시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HO의 수미야 스와미다탄 박사는 월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하여 문서화된 사망자가 없음을 주장하며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독일을 위시한 모든 유럽 국가들이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에서 쌓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중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We begin with breaking developments. Germany is the latest to join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to suspend the rollout of the AstraZeneca COVID-19 vaccine over safety fears. Bulgaria, Denmark, Ireland, the Netherlands, Norway, and Iceland have stopped giving the shot following reports of an increased risk of blood clots. But AstraZeneca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sist there's no risk. The move comes after a leading German lawmaker called on the authorities to issue clear guidance on whether the vaccine is, quote, good or bad. 보리스 수상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려할 이유가 없으며 혈전 응고 현상은 일반 환자들에서 보고된 것이 백신 접종에서 보고된 혈전 사례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영국과 27개국의 유럽 국가에서 현재까지 1,7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혈전 보고가 37건이라고 말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의약품 규제기관인 MHRA는 세계적으로 경험이 많은 약품 규제 기관이라고 말하면서 MHRA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have one of the toughest and most experienced regulators in the world. They see no reason at all to discontinue the vaccination program and they are for any of the vaccines that we're currently using, either of the vaccines that we're currently using. They believe that they are effective, highly effective in driving down not just hospitalization, but also serious disease and mortality. So we continue to be very confident about the program, and it's great to see it being rolled out at such speed across the UK. 결국 브라셀 정부가 지난주 영국을 상대로 북아일란드 프로토콜을 놓고 브렉시트 조건 위반이라고 제소한 것처럼 유럽 국가들이 세계에 공급되고 있는 영국 제품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능이 더 좋다는 새 제품들이 4월 중에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옵션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월한 새 제품은 노바박스와 존슨앤존슨입니다. 이 중에 노바박스는 영국에 공장이 있고 존슨앤존슨은 프랑스에서 생산할 예정이어서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으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사를 맡은 의료진은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어서 마냥 길게 연장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필립 공작은 오늘 퇴원하여 여왕이 기다리고 있는 윈저 카슬로 돌아갔다는 소식 뉴스캐스터 아이린 킴이 보도해드립니다. 여왕들이 유난히 많은 영국에서는 여왕의 남편을 칸소어트, 즉 배우자라는 직책을 주어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연봉과 대우 조건 등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와의 부인은 퀸이라고 불리우지만 여왕의 남편은 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장 높은 자귀로 공작을 줍니다. 또는 프린스라고도 부릅니다. 자녀들은 프린스나 프린세스입니다. 자신이 원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 패밀리 네임이 있지만 여왕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영국 황실의 이름은 윈저입니다.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그들의 성은 윈저입니다. 28일간 병원에 입원했던 필립 공이 오늘 퇴원하여 여왕이 기다리고 있는 윈저 캐슬로 갔습니다. 퇴원 인사말로 그동안 자신을 돌보아준 의료진들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필립 공은 2월 16일 몸이 좋지 않다며 에드워드 7세 사립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의사는 몸에 염증이 있다며 치료를 시작했고 그동안 심장에 이상이 발견되어 2주 후 인근의 성 바톨로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99세 나이에 3월 3일 심장 수술을 성공리에 받고 며칠 후 다시 에드워드 7세 병원으로 옮겨와서 그동안 치료와 가료를 받다가 오늘 퇴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 탄압 문제가 온과 미국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빅타 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법정을 유엔에 설치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마하만의 시세룩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담당 국장이 지난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권 문제를 최고 우선 정책 기조로 내세우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북한, 시리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예멘 등을 인권 개선 국가로 지정하고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VOA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영국 등 43개국이 참여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올해도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말하고 최근 문정인 전 한국 대통령 특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권 문제를 앞세우면 북한은 핵무장력 강화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인권을 대북 정책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대한 일을 거론하며 이는 북한인들에 대한 최악의 메시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 부소장은 역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현 한국 청와대 접근법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는 인권 문제에 관여를 꺼리는 태도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하는 것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공동인식과 행동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이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uring the time that I was special envoy from 2009 to 201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a sponsor of the resolution every time, and it's unfortunate that they've made the decision not to do that. 인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집권한 한국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비판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미국 전문가들은 인권을 앞세워 정권을 잡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을 뿐더러 인권 운동가들의 행동을 제한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